퇴근 시간 직전, 슬그머니 내 책상 위에 올려진 동료의 업무. 거절하고 싶지만 입안에서 맴도는 말은 결국 네, 알겠어요 라는 짜여본 대답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천사 같다거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칭송하곤 하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불 꺼진 방에 누웠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따뜻한 성취감보다는 누군가에게 야금야금 갉아먹힌 듯한 서늘한 공허함이 차오르지는 않나요? 우리는 흔히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착한 성품이라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당신의 그 친절은 어쩌면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 내미는 비겁한 항복 선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그토록 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이용당하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해독해보려 합니다. 당신의 네라는 대답 뒤에 숨겨진 그 서늘한 침묵의 정체를 말이죠. 우리가 거절을 포기할 때 우리 안에서는 세 가지 기괴한 심리 기제가 작동하곤 하죠. 첫 번째는 버려짐에 대한 유아적 공포입니다. 우리는 거절을 단순한 의사표현이 아니라 관계의 완전한 단절로 받아들입니다.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가 나를 떠나거나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무의식적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죠. 이건 성인의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 부모의 눈치를 보며 생존을 도모하던 아주 어린 시절의 방어 기제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 유령처럼 남아 당신의 목소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외면은 곧 죽음과도 같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회사 동료나 친구에게서 그 시절 부모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공포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당신의 목을 조를 뿐이죠. 두 번째는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달콤한 마약입니다. 상대의 무리한 부짝을 들어주며 우리는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 희생적인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거절당한 상대가 나를 비난할지언정 나는 여전히 도덕적 고지에 서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저 사람은 참 이기적이네 라는 생각은 일종의 정신적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 우월감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한 대가로 얻은 가짜 자존감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숭고한 가치 뒤에 사실은 나는 너보다 선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 욕구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 마약은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당신을 성인 군자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둡니다. 세 번째는 가스라이팅의 내면화입니다. 너 아니면 부탁할 사람이 없어. 너는 마음이 넓으니까 이해해주겠지. 이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말들에 취해 당신은 타인의 욕망을 마치 자신의 의무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보다 내가 그 기대를 저버렸을 때 느낄 죄책감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상태. 이것이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되곤 하죠. 결국 당신은 타인이 설계한 시나리오 속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배역을 충실히 수행하는 배우가 된 셈입니다. 그 연극이 끝난 뒤 무대 뒤에서 홀로 울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인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금 더 이기적으로 살아봐. 혹은 거절하는 법을 연습해 라고요. 하지만 이런 조언들은 대개 틀렸습니다. 억지로 이기적으로 구는 것은 당신의 본성에 맞지 않아 더 큰 스트레스만 줄 뿐이니까요. 우리는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봐야 합니다. 거절은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진심을 보호하는 경계선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울타리가 없는 정원에는 온갖 잡초와 들개들이 드나듭니다. 결국 그 정원은 황폐해지고 말죠. 당신이 모든 부탁에 네라고 답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소중한 정원에 아무나 들어와 쓰레기를 버리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에너지가 남아돌게 나누어주는 잉여의 산물이어야 합니다. 내가 고갈된 상태에서 쥐어짜내는 친절은 결국 원망과 증오로 변질될 뿐이죠.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의 부탁을 거절하는 이유는 당신을 계속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이죠. 관계를 망치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거절하지 못해 쌓인 피로와 분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세운 단호한 선이야말로 오히려 타인이 당신을 존중하게 만드는
유일한 지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은 타인을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 뿐이지만 적절한 거절은 상대에게 당신의 존재감을 일깨우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우리가 거절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고통의 질량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절을 하면 상대가 잠시 불편함을 느끼겠죠. 하지만 당신이 거절하지 않으면 그 불편함은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와 장기적인 우울과 무력감으로 쌓입니다. 상대의 5분짜리 서운함을 막기 위해 당신의 5시간 혹은 5일간의 평화를 제물로 바치는 셈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거래일까요?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려는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상대가 내 거절에 실망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감정이라는 짐을 지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상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느라 정작 내 등을 펴지 못한다면 결국 두 사람 모두 길 위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연습해야 할 것은 우아한 거절이 아닙니다. 단호한 침묵입니다. 구구절절한 변명은 상대에게 파고들 틈을 줍니다. 죄송해요. 제가 요즘 여유가 없어서요. 라는 말은 상대에게 조금 더 설득하면 되겠네? 라는 희망을 줍니다. 대신 그건 어렵겠습니다. 라는 명확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제 개인적인 원칙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세요. 당신의 원칙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벽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이 엄습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기이한 자유를 맛보게 될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내 마음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 감각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누군가의 도구가 아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게 됩니다. 혹시 오늘도 거절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자책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의 다정함이 길을 잃었을 뿐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가슴속 응어리에 작은 이름표를 붙여주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힘들었는지 그 이유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고통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정원에는 지금 어떤 울타리가 필요한가요? 혹은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친절한 폭력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들려주세요. 함께 해독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길을 잃었을 때 이곳에서 다시 해독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부의 통찰과 함께 해주세요. 다부였습니다.